안녕하십니까. 삼거울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랜만에 자동차 출장 영상이 아닌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영상 편집 하나 하고 그냥 엔카를 둘러보다가 문득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다른 주제를 꺼내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평소에 제가 출장 영상 외에는 잘 다루지 않던 주제입니다. 내가 1,000만원 예산으로 중고차를 산다면, 이게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 제가 평소에 요즘에는 몇 달 전부터죠. 한 석 달, 넉 달 전부터는 투잡, 그러니까 배달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주말에 스쿠터로 배민 쿠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따로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토바이가 고장이 나가지고 입고가 되어가지고 지금 투잡을 오늘 내일 못할 것 같아서 오랜만에 저녁에 있는데 집에,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 그냥 생각나는 김에 하나 찍어보겠습니다.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내가 1,000만원 예산으로 중고차를 산다면 어떤 차를 살까? 그냥 아무런 어떤 기준 이런 거 없이 그냥 저의 기분대로, 직관대로 한번 차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봐주십시오. 제가 만약에 지금 2024년 11월 현재 시점에서 1,000만원 예산으로 차를 구매한다면 이 차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이 차는 렉서스 RX 350 모델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판매자와 아무런 어떠한 인간관계 혹은 인연 아무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00만원으로 차를 구매한다면 렉서스 RX 350 모델을 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전국에 몇 대가 있지? 한번 볼게요. 왜 렉서스 RX냐? 그 이유 없습니다. 제가 이 차 타고 싶은데 해서 총 현대 매물이 14대 올라와 있네요. 네, 보면 일단 주행거리가 이 차가 가장 적습니다. 가격은 최저 500만원대부터 최고 2천만원 중반까지 있네요. 아무튼 이 차가 가장 주행거리가 짧고 98,000km고 가격은 799만원입니다. 이 차를 봅시다. 한번 먼저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관은 그냥 이런 데 보면 수리가 있긴 하거든요. 수리가 있다는 거는 추정이지 정확한 건 아닙니다. 휀다는 교환인가? 그러네요. 운전석 휀다는 교환이고, 성능상 특별한 건 없고, 입고 기간은 11월 달이니까 한 2달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이색이, 이쪽 문짝도 약간 이색이 있나? 이쪽 문짝도 앞뒤 도색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타이어는 옵티머 H4 오래된 타이어인데 그런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대시보드 상단 이 내장재가 갈라짐이 있군요. 이때 만들어진 렉서스들이 이 비슷한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갈라지는 거, 직사광선을 많이 받고 그런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요 외래치 이런 부분들, 고무 손잡이들 이런 부분들이 좀 높고 그런 게 있죠.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렉서스는 특유의 다른 브랜드와 조금 차별화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세상이 좋은 세상이니까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렉서스 RX 350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렉서스 RX 350은 중형 럭셔리 SUV 시장에서 오랜 시간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로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우수한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아래 RX 350의 주요 단점에 대해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장점은 첫 번째로 신뢰성과 내구성, 두 번째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세 번째로 안락한 승차감, 네 번째로 안전성, 다섯 번째로 넉넉한 실내 공간, 여섯 번째로 정숙한 V6 엔진, 일곱 번째로 브랜드 이미지와 높은 잔존 가치. 단점은 경쟁 모델 대비 스포티함 부족하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가격 대비 옵션 구성, 연비, 스티어링 피드백. 추천 대상은 RX350 정숙성과 편안함을 중시하는 운전자, 특히 가족용 럭셔리 SUV를 찾는 사람에게 이상적이다. 하지만 스포티한 주행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중시하는 경우 다른 모델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를 챗GPT가 해줍니다. 챗GPT는 참고로 그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학습시켜서 대답을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챗GPT의 의견을 물어본 것이고, 제가 느낀 이 렉서스라고 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굉장히 야들야들하다, 정숙하다. 그리고 RX350이 왜 만약에 저라면 구매한다고 하느냐면, 저 개인적인 이유로는 제가 큰 차를 좋아하지 않지만 일단 그 렉서스 RX는 다른 브랜드와는 차별되게 차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워요. 그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가족용 SUV로 타기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좋아할 만하다. 그리고 오래된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파노라마 선루프, 그 다음에 이 렉시콘 오디오, 그리고 좋은 품질의 가죽 소재, 또 넓은 공간, 그리고 유지 관리에 상대적으로 다른 동급 수입 브랜드 대비 유지 관리의 용이성, 그 다음에 잔고장이 좀 덜하다는 점, 그리고 수리를 할 때 부품 수급이 상대적으로 다른 브랜드 대비 용이하다는 점, 그런 점점 등, 그리고 낮은 가격, 뭐 이런 것들을 저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챗GPT가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아무튼 야들야들하다, 정숙하다, 그 다음에 그다지 고장이 없다, 이런 것들이 제가 이 차를 현 시점에서 제가 만약에 차를 산다면 이 차를 고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당분간 향후 2년 정도까지는 기변을 할 생각이 없고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차를 구매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트렁크도 전동 트렁크죠. 이때 생각해보면 2007년, 이 차 2007년식이니까 이때 당시에 비추어보면 굉장히 첨단 호화사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렉서스 차량은 제가 많이 경험해보면 하부 쪽에 부식이 별로 없어요. 방청 처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실내 공간이 넓어요. 뭐 이런 거야 뭐 차 구닥다리 차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리고 파워트레인, 그리고 차 풀타임 사륜구동이죠. 그리고 요 엔진은 350 엔진은 많이 쓰는 엔진이고, 이제 이게 전작이 3300cc 엔진이 있었어요. 걔는 타이밍 벨트 타입이고 얘는 타이밍 체인 방식입니다.
그다지 고질병은 없는데 타이밍 체인, 이 체인에는 오일이 올라가거든요. 오일이 뿌려져요. 체인에는 그 윤활작용, 냉각작용 등등을 위해서 이제 오일 펌프에서 오일을 뿌려가지고 체인, 타이밍 체인에 오일을 뿌리는데, 이 체인이 아무래도 오일이, 그러니까 타이밍 벨트 방식은 오일이 순환이 안 되고 체인 방식은 오일이 돌기 때문에 이 체인 커버를 통해서 조금씩 누유가 생기는, 프론트 케이스라고 하죠. 이 타이밍 체인 커버에 오일이 좀 맺혀서 삐져나오는 게 이 차의 공통적인 좀 어느 정도의 그 이른바 누유 다발 부위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이 차도 있을지 없을지, 뭐 성능 점검이 없다고 하니까 있을지 없을지, 없으니까 없다고 했겠죠. 누유 체크는 안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그 정도 외에는 뭐 고질병은 별로 없다. 그리고 이 차가 특히 북미에서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품 수급이 상대적으로 오래된 차임에도 부품 수급이 용이하거든요. 제가 이 라보토라고 하는 부품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품을 보면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있죠. 벨트, 이거는 웨벨트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코노미 2.9불, 4불, 8불, 16불, 굉장히 저렴하죠. 그 다음에 지금 시점에서 정비를 필요로 하는 정비 소요의 부품이 뭐가 있을까? 쿨링 시스템, 예를 들어서 라디에이터다. 라디에이터 어셈블리를, 하트 딱지 붙은 게 이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제품이거든요. 너무 싼 거 말고 제일 비싼 거, 하트 붙은 거 중에 이 TYC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만든, 이것도 사외품이거든요. 사외품이란 뜻이 애프터 제품, 정품이 아니고 168불. 그러니까 환율을 계산하면 대략 200불, 20만 원 정도고, 싼 부품은 하트 붙은 거 중에서는 120불. 뭐 물론 배송비까지 치면 국내에서 주문을 하는 게 저렴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하체 부품이겠죠. 하체 부품 보자. 하체 서스펜션 카테고리에서 얘는 그 서스펜션 킷을 사면 되거든요. 서스펜션 킷이 한 대본입니다. 이 보면 그림이 이 컴플리트 킷이 있어요. 이 어셈블리가 한 대본이죠. 마운트, 쇼크 업소버, 스프링까지 한 대본이 300불입니다. 저라면 만약에 하체가 좀 물컹물컹하다면 이걸 시킬 것 같아요. 물론 이 정품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암, 이른바 로어암, 로아다이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분리우는 컨트롤 암입니다. 얼마야? 이거 무구 제품 한쪽에 30불입니다. 좌우겠죠. 그럼 60불이에요. 그럼 리어는 이게 리어인가? 프론트 라이트 뭐 이건 아니고, 리어는 프론트 리어 있네. 리어 뒤쪽은 그냥 띄고 볼게요. 뒤쪽은 트레일링암이구나. 멀티링크니까 뒤쪽은 트레일링암이 구성이 되네요. 리어 리어 해봤자 110불 뭐 이런 식입니다. 아니야, 핸드폰이 막 대답을 하네. 아무튼 이렇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트랜스미션 오토매틱 미션이야. 뭐 리빌드 킷 한번 볼게요. 리빌드 킷이 제일 비싼 게 450불, 싼 게 160불. 이거는 뭐 미션집에 이 부품을 가져다 주고 수리해 주세요 하면 싫어하겠죠. 토크 컨버터 같은 경우는 230불 뭐 이렇습니다. 필터류 뭐 이런 거 당연히 많이 있을 거고,
스티어링 같은 경우는 이른바 오무기어라고 하죠. 스티어링 렉인데 렉 앤 피니언 요거 보면 되겠네요. 스티어링은 하트 붙은 거 보면 290불입니다. 300불. 물론 배송비가 좀 붙겠지만 만약에 이제 오무기어가 나갔습니다. 오무기어 갈아야 됩니다. 이런 거 시키면 되죠. 이런 거 시키면 됩니다. 이 스티어링 기어. 이 완제품이기 때문에 주문 받아가지고 가져다 주면 되겠죠. 뭐 세금 내고 배송비 치면 배로 시키면 얼마 안 하거든요. 배대지 이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형차는 이 구조가 국내 카센터 어떤 데를 가도 국산차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비싸게 받지 않거든요. 뭐 비싸게 받고 안 받고는 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수리가 어렵다 생각되지 않을 겁니다. 디스크 패드 이런 거는 얼마 하지 않죠. 아무튼 이렇고 국내에서 부품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등속 조인트 29만원. 여기서 얼마지? 드라이브 조인트. 여기도 스티어링 카테고리거든요. 스티어링. 파워트레인이겠네. 파워트레인. 드라이브 트레인 여기 있네요. CV 엑셀이 이제 둘이 이른바 등속 조인트인데 저렴하네. 50불. 그죠? 이쪽이 왼쪽 운전석 쪽이 짧은 게 50불대고 긴 쪽 조수석이 라이트 올웨이 드라이브. 이것도 50불대네. 네, 이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라면 이 차를 고를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인데, 물론 다른 대안이 많죠. 당연히 대안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차는 신형이 좋죠. 오래되면 아무래도 직사광선 자회선을 많이 받다 보면 이런 고무 부품들이 삭기도 하고 이런 데도 변색도 되고 그렇죠. 또 제 아무리 렉서스라고 하더라도 부식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하체도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체가 뭐 녹이 많이 쓸거나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제가 다년간 이 렉서스라고 하는 차를 봤을 때 그랬고요. 뭐 일본 차가 어떻고 뭐 그 부분은 존중합니다. 그런 의견은.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의 의견도 그냥 이렇구나 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이 차를 구매한다면 1,000만 원을 가지고 차를 구매한다면 렉서스 RX 350을 볼 듯하다. 이 정도 가격대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꼭 이 매물을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닌데 저라면 그럴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너무 두서없이 이렇게 영상을 캡처했는데 또 제가 종종 이런 내가 만약에 중고차를 산다면 하는 또 주제로 다른 차를 보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또 있기를 바라봅니다. 참고로 제가 이 차를 이 매물을 본 것도 아니고 상태가 어떤지 모릅니다. 그냥 봤을 때 괜찮아 보인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친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 정도로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매물을 봤는데 마음에 드는데 하면 판매자한테 연락해 보십시오. 그래서 뭐 사시든 안 사시든 그거는 구매자의 마음이고 결정이니까요. 아무튼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